재밌지 않겠니? 동영상 강의를 보는 애들은 얼마나 지루해. 동영상 강의 가끔 이런 맛도 있어야지. 열심히 하란 얘기야. 바로 너 교수가지 말고, 알았어?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다음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사실은요 너희들은 되게 질문이나 해보자. 문과 갈 사람, 2학년 됐을 때 문과 갈 사람, 이과 갈 사람. 갑자기 운 좋다는 얘기 취소? 네. 예전에는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삼각함수, 삼각방정식 이런 거를 문과 애들도 다 배웠어야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다 이과 애들로만 이과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문과 학생이 있으면 너희들은 그 많은 분량의 공부가 빠져서 행복하겠구나 이런 얘기 해주려 했더니 너희들은 목숨 걸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네. 그렇구나. 너희들은 다 이과구나. 자, 이과 쪽에 가면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만 6, 7개 배우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삼각함수와 연결시켜서. 근데 우리 그 중에 한 가지 유형을 여기에서 다뤄볼 겁니다. 자,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가로 열고 적어 놓으세요. 옆쪽에다가 개념 제목 옆에 신발끈 공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발끈 공식. 신발끈 공식 뭐냐? 해석기 하다 보니까 어떤 삼각형이 나오면요 유클리드 기와는 달리 이렇게 점의 좌표가 다 주어져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세 점의 좌표가 공개적으로 세 점의 좌표는 이거야 라고 주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 S를 어떻게 구하냐예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S를 구할 때는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할 때 항상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치 2분의 1 적어줍니다. 그리고 뭔짓 하냐? 요게 길다랗게 선을 하나 그으시고요. 세 점 중 아무 점부터 시작해도 돼. 아무 점부터 이렇게 돌릴 거야. 선생님이 누구부터 잡고 할래? A, B부터 할래? 예. 그러면 A, B를 이렇게 세로로 써줍니다. C, D, E, F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처음에 썼던 요 라인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점은 찍을 필요 없는 거야. 강조의 점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은 후에 우리는 뭔 짓을 할 거냐? 2분의 1에 절대값 붙이시고요. 자, 이렇게 신발끈을 묶어갈 거야. AD 곱합니다. AD. 자, 플러스 이렇게 작업해서 CF 플러스 EB 할 거예요. 끝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에서부터 묶어서 또 올라가야겠지? 신발끈을 이렇게 거꾸로 갈 때는요 빼기를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AF 그리고 이렇게 곱해줘서 마이너스 ED 그리고 이렇게 곱해줘서 마이너스 CB 라고 작업하시면 답이 나와요. 얘는 나중에 여기에서 뭐로 바뀌어? 절대값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넓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 정도 신발끈 공식은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발끈 공식은요 삼각형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다 쓸 수 있어요.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확장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쳤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사각형이는데 아무리 해봤는데 틀린데요. 선생님 잘못 가르쳐줬는데요.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학생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에 A, B, C, D, E, F, G, H 라고 이제 점의 좌표를 잡았지. 잡고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어.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 쭉 적고 나서 선생님이라면 보세요. A, B, C, D, E, F
GH의 마지막에 AB 이렇게 해서 풀었을 거야. 근데 그 학생이 왜 틀렸냐면 그 학생이 이렇게 풀었어요. 2분의 1 A, B, E, F, C, D, G, H의 AB 이렇게 풀어서 틀렸어요. 뭔지 알겠어요? 점을 하나를 어느 점부터 택하든 상관없어. 얘부터 택해도 상관없는데 돌릴 때는 이 방향으로 돌리든 이 방향으로 돌리든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근데 그 학생은 어떻게 풀었으니까 요 점 썼다가 갑자기 요 점 썼다가 요 점 썼다가 요 점 썼다가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막 지멋대로 써준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순차적으로 돌리기만 하면은요 요 녀석은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이제 이 학생처럼 풀지 말고 순차적으로 돌렸어. 그러면 이제 이 녀석도 답 낼 수 있겠네. 공간이 없어서 아래 적겠습니다. 답 뭐야? 너희들이 불러. 시작! A, D 플러스 C, F 플러스 E, H 플러스 G, B 마이너스 A, H 마이너스 G, F 마이너스 E, D 마이너스 C, B 닫고. 그리고 여기서 제발 2분의 1 빼먹지만 신발끈만 계산하고 2분의 1 빼먹어서 또 답이 2배로 나와 틀렸어요. 그래서 공부는요 여러분 할 거면 정확하게 해야 돼. 어설픈 공부가 제일 위험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하고 5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예, 해석기와 유클리드 기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5페이지의 내용은 뭐냐면 고등수학은요 유클리드 기하 문제보다 해석 기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예요. 자, 그래서 받아 적습니다. 해석 기하에서는 좌표 평면상의 점의 좌표가 중요하다. 좌표 평면상의 점의 좌표가 중요하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래? 중학교 때 배웠던 유클리드 기하에는요 좌표 평면이 없대요. 그지? 없지? 자, 그리고 좌표막 몇 콤마 몇 이런 것도 없대요. 없죠? 오직 뭐만 존재해요? 점 A, 점 B, 점 C 등의 이름만 존재한다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2개가 나와 있네요. 오른쪽과 왼쪽 중에 왼쪽이 바로 뭐야? 유클리드 기하예요. 오른쪽이 뭡니까? 해석 기하예요. 그래서 유클리드와 해석 기하에서는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됐죠. A, B, C 3, 4, 5 자, 이와 같은 유클리드 기하가 보이고요. 해석 기하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다른 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를 보면서 보통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해석 기하가 됐을 때는 상황이 조금 바뀌죠. 자, BC의 제곱을 구해줘야 돼. BC가 아닌 변의 제곱을 구해줘야 돼요. BC의 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시작! 4-1의 제곱 플러스 0-0의 제곱 됐죠? 더하기. 자, 요번에는 AC의 제곱 구해야 돼요. 시작! 4-4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은 자, 드디어 이제 빈변의 제곱 구해야 됩니다. 시작! 4-1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 얘기예요.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내분점, 외분점. 자, 선행이 되신 분들 혹시 선생님이 밑에 있는 손쉬운 내분점, 외분점 문제 좀 풀어보라면 풀 수 있을까? 풀 수 없다는 사람만 손 들어봐. 나 못 풀어요. 기억이 안 나요. 1명? 나머지 학생들 풀 수 있을까? 2명?
나머지 3명 풀 수 있나? 그럼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시간을 좀 주자 친구들에게 1, 2, 3, 4 중에서 2번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과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3분 BA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2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세요. 1, 2, 3, 4 네 문제 중에서. 또 친절하게 공식도 적어줄게. 아, 그게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네, 내분점 공식도 적어줬어요. 엄청 친절해요. 네. 냈어요, 다? 아, 기억 안 나서 못 냈어요? 냈어요. 답 뭐 나옵니까? 3분의 2? 뭐 나왔어요? 3분의 10. 3분의 10. 기다리고 있어요. 공식. 뭐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3분의 2. 자, 지금 의견이 3분의 2, 3분의 10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정답은 3분의 2예요. 그러면 3분의 10이라고 답한 학생은 뭔가 개념을 뭔가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설명을 잘 듣고 자기 약점을 아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통 학생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 알고 가라고. 많이 틀려야지 나중에 점점 수학은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맨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상의 내분점부터 공부를 할 텐데 내분점, 안내자죠? 나눌 분자요. 안에서 나누는 점이랍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런 상황이네요. 자, 여기에 이와 같이 수직선이 쭉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있어요. 안쪽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점 P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내분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A라는 녀석의 좌표를 봤더니 무슨 좌표일까? 얘는 X1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고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봤더니 얘는 X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자. 출제자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요. 출제자는 당연히 X1이 어떤 점인지 주었겠지, 정보를. X2가 어떤 정보인지 우리에게 주었겠지? M이 어떤 숫자인지 N이 어떤 숫자인지 주었겠지. 요 4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요 P라는 점의 좌표 X를 구하시오. 바로 내분점 X를 구하시오 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문자로 나와 있어서 모르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건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X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개념식을 만들 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미지수 하나만 구하면 되네. 미지수 하나 구하려면 식 몇 개 필요합니까?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아, 그 한 개가 뭘까 봤더니 비례식이 있네. M 대 N이라는. 그래서 비례식 이용할 겁니다. 좋았어. 선분 AP하고 선분 PB는 B가 M 대 N이래 라고 비례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AP의 거리를 구할 텐데 물론 선생님이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붙이는 겁니다 라고 했지만 붙이면 그것도 뻗겨내기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선 초등학생처럼 큰 수에서 작은 수 뺄 거야. 됐죠? 그래서 x-x1 대 PB의 길이도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x2-x는 m 대 n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겁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비례식은 어떻게 풀어요? 내항의 부분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푸셔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내항의 곱 mx2 마이너스 x는 nx 마이너스 x1이야 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했어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미지수 x 하나지. 얘는 꼬라지는 이래 보여도 실제로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의 해법이 뭔데?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돼? 1차 방정식은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요 탈출시킬 거야. 우선 x항끼리 묻히려면 탈출시켜야 되니까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탈출을 시킨 다음에 이 x항을 x항끼리 묶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쪽으로 넘겨갔더니 얘는요 m 플러스 nx 남고 나머지 항 이쪽으로 넘어왔더니 얘는 mx2 플러스 nx1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x만 남겨두고 이 녀석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므로 결론 냅니다. x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칸이 한 칸 더 내려가면 그냥 밑에 여백에 쓰세요. 중간에 선생님 칸을 하나 불렸네. 설명을 한 줄 더 적었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첫 공부한답시고 이 공식을 이렇게 외우면 바보야. x는 n 플러스 n분의 mx 플러스 nx분의 x는 n 플러스 n분의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외우면 큰일 나요. 그러면 오답을 내기 딱 좋아.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빠르게 외우는, 잘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내분점의 빠른 적용이라고 보이시죠? 맞아요? 자, 내분점 x를 구할 때 써주는 순서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 점이 A에서 B로 갈 때 M 대 N인지 B에서 A로 가면서 M 대 N인지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아까 오답 나왔죠? 왜 오답이 나왔냐면 1, 2, 3, 4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는요. 선분 A, B를 1대 3으로 내분. 2번 문제는 A, B가 아닌 선분 B, A를 1대 2로 내분. 세 번째는 A, B를, 네 번째는 B, A를. 이 A, B냐 B, A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못 보면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즉 누구부터 시작하냐를 보는 거야. A부터 시작하냐 B부터 시작하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분점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뭐예요? A부터 시작하는 내분점인데 A의 X좌표가 X1이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X1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이라고 문장으로 읽으면서 얘를 써준 후에요. 한 번 더 외치는 거야. 내분! 이렇게. 그러면서 뭘 쓰는 거야? 밑에 요 위쪽을 보면서 아래쪽에 있는 내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야. 쓰는 순서가 달라. 이렇게 분모 써주고 앞에서부터 뒤로 나가는 이런 녀석은 기억도 안 나고 오답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는 어떻게 쓴다? X 말로 읽으면서. 알겠어?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은 플러스고 외분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내분 하면서 플러스를 탁 찍어주고 한 번 더 내분 하면서 그 다음에 분모를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돼요. 자, 공식이 이렇게 있지? 우리는 이 공식을 쓸 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쓴다? X1부터 써주는 거예요. X1에서 X2 방향으로 이렇게 써준 후에 다시 M 대 N으로 하면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 읽어줘야 되는 문장이 있지? 자, 뭐라고 읽어줘야 돼?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시작. M 대 N으로 뭔 짓 한다? 내분, 내분. 이게 노래 가사예요. 너희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율동도 되게 많이 가르치고요. 노래도 많이 가르쳐요. 근데 율동과 노래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바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노래를 배운 거예요. 자, 그 노래가 뭐다? 시작!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내분. 예. 선생님도 멋진 노래를 만들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 X1 방향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근데 선생님 엄청난 음치야. 박제다. 이게 내 수준이야. 자, 됐나? 지금부터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